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일이에요. 자, 일단 26년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26년 한 해에는요,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주주분이시라면, 좋은 일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로서 삼성전자가 사실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이 자 20만 원이니까 자 20만 원 오면 매도를 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자, 글로벌 시장에서 변수도 많고 노이즈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고점을 제가 맞춘다라기보다는 일단은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는 과연 이 삼성전자의 시기적인 고점은 언제일까? 요거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은 그 전에 여러 가지 글로벌 변수들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을지. 자,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지만 사실 삼성전자라는 게 결국에는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기도 하지만 많이 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자,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라고 해서 난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니까 계속해서 홀딩할 거야.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공부하시려고 영상 보시는 거잖아요. 그 합당한 내용,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 둘씩 짚어드릴 거니까 자 집중해 주시고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지만 자 1월 1일 자 늦은 시간입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은요. 자, 100% 공짜죠. 공짜이기 때문에 1초만 시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댓글창도 열어놨는데 자, 댓글창에는 요즘엔 제가 요게 기분 좋더라고요. 자, 축제!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죠. 자,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날까지 우리 축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댓글창에 축제라고 적어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오늘 1월 1일에 나온 기사예요. 자, 삼성전자 결국엔 시가총액 1000조를 언제 넘을까? 라는 내용인데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대략 한 700조 정도 되죠. 710조 좀 넘어갔는데 사실 1000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올 초 증시 흐름은 글로벌 금리 방향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소기업 실적이 가를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더 포인트가 글로벌 금리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환율 변동성 요게 좀 얘기가 나왔는데 환율 관련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최근 환율 흐름을 한번 봐볼까요? 자, 환율 차트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는 뭐가 있죠? 자, 정부의 개입이 좀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죠. 자, 요거죠. 당국 개입에 이틀간 급락한 환율.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거는 고환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요걸 좀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요. 결국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였다라면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이제 100만 원에 대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면 매수했을 때 당시 환율이 예를 들어 1,300원이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매도를 하려고 보니까 1,500원이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가격 차이를 알면 바로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볼게요. 단 전제 조건은요. 이 100만 원에 대한 주식 투자 가치는 그대로 홀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 원을 살 때 환율이 1,300원이었어요. 그럼 얼마죠? 769달러예요. 환율이 1,300원이었을 때 기준으로. 근데 100만 원을 매도하려고 보니까 환율이 1,500원이 됐어요. 666달러가 돼버렸어요. 자, 아무것도 안 했죠. 주식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환율만 바뀌어서 가만히 앉아서 마이너스 100달러가 손실이 발생했어요. 자, 이렇게 환율로만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부가 개입했어요. 이제는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정부도 인식을 하고 개입을 했다라는 거. 이제 환율이
내려올 일만 남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되면 26년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이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한테도 굉장히 흑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라면 언급해 드릴 건데, 일단은 환율은 앞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1월에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 자사주 초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사주가 일괄 소각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계속 세부적인 내용이 좀 수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사주가 소각이 된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었던 게 100% 다 소각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내용이 완벽하게 좀 픽스가 된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걸 떠나서 이미 삼성전자는 소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사주가 현재 1.55% 보유 중에 있다. 그래서 요게 또 소각이 만약에 전량 진행이 된다라면 당연히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호재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주저하는 정책으로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 보다가 갑자기 이거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 얼마죠? 삼성전자 우선주가요 9만원도 안 해요. 그리고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지금 12월 19일부터죠. 19일부터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딱 봐도 우선주와 본주의 괴리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주는 89,000원 정도 하죠. 삼성전자는 이미 12만원이 넘었습니다. 우선주는 얼마였죠? 9만원. 본주는 얼마죠? 12만원. 괴리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선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요, 괴리율이 무려 30%에 육박을 해요. 제가 좀 웬만하면 종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주주분들 중에서요, 아직 비중을 많이 못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주를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괴리율이 거의 30%라면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본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우선주의 흐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선주에 연기금 수급이 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선주가 무시할 종목이 아니죠. 시가총액 상위를 봐볼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를 나열한 건데, 당연히 삼성전자 1위인데 5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직 비중을 못 해오신 분들은 우선주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첫 번째 미국 증시 관련해서 AI 거품론 많이 언급을 하시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26년에도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일단은 올해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근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죠? 미국은요, 올해 중간 선거가 있어요. 중간 선거. 대통령 선거 이후에 2년 뒤에 벌어지는 투표이죠. 여기서 이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라는 건 트럼프 정부에서 어쨌든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의석수를 가져와야지 트럼프 정부 역시도 본인들이 원하는 행정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증시도 부양해야 되고요, 경기도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엔 금리 인하를 더 많이 원할 거다, 트럼프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연준 의장 새롭게 취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트럼프 최측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 금리 인하가 더 최소, 전 개인적으로 3번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오는 건 한 번 할 거야, 2번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다만 제가 최근에 기사 내용을 보다가 요게 좀 보였어요. 오히려 요게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이 계속 대만을 어떻게든 자국으로 편입시키려고 이 대만 앞에서 군사훈련을 매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도 견제하려고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에 SOS를 요청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뭐 추가된 내용은 없지만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이 대만 관련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쯤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기 때문에 글로벌 상황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도 있죠. 이거는 이제 글로벌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내용. 자, TSMC,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가 TSMC에 점유율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가 있죠? 자, TSMC가 2나노 양상 주문이 1년치 마감이 됐다라고 합니다. 26년 수주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찼다라는 얘기인데 1년치 조기 마감이 됐어요. 자, 마감되면 어떻게 되죠? 자, 2등인 삼성전자한테 요청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TSMC도 위탁 생산,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자,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 더 이상 TSMC에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등은 삼성전자한테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요. 글로벌 점유율이 이 TSMC가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2등이 삼성전자인데 차이가 많이 나요. 얼마나 나죠? 삼성전자 점유율을 최대 10%까지도 보고 있는데, 자, 현실적으로는 한 7%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게 10%만 늘어나도, 한 17%만 돼도 어마어마한 매출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아직도 적자죠. 자,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면 26년에는 자, 파운드리 역시도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고요. 자, 여기 기사도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 비메모리 적자 탈출 청신호라고 되어 있는데 25년에는요 6조 원 손실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6년에는 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느냐, 일단 갤럭시 S26 요거에 대한 엑시노트 파운드리를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겠죠. 뭐 BMW에 대한 수주도 있고, 자, 자사 베이스 다이, 자, HBM4에 대한 부분이죠. 요것도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리면요, 자, HBM 중에 베이스 다이라는 이 공정을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고 있죠? TSMC에 위탁 생산을 해요. 근데 지금 아까 TSMC 지금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가득 차 있다라고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하이닉스는 TSMC의 위탁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의 HBM은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설비 비용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단가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내려가는 효과가 있게 되고, 하이닉스보다 좀 더 가격적인 부분을 우위에 점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의 이제 파운드리도 돌아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테슬라의 위탁 생산도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엔비디아, AMD, 거기에 중국까지 이렇게 파운드리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높은 확률로 26년에는요 파운드리 산업 역시도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호재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된 매출처는요 이 디램이에요.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디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디램 매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말고도 결국 HBM에 대한 기대감, 이거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죠. 플러스 이 파운드리, 요거까지 흑자로 전환된다라면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건, 일단은 예측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최고치의 주가는 시기적으로는 대략 한 2분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거에 대한 내용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디램의 수요가 요때, 정확하게는 이제 3분기 때 피크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분기 때 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자,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거고, 거기에 이 파운드리 사업까지 TSMC의 점유율을 가져오게 된다라면, 자, 삼성전자의 주가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시기가 2분기가 아니라 더 뒤로 갈 수 있다. 오히려 26년 내내 4분기까지도 주가 흐름이 우상향이 될 수 있다. 요런 흐름도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어쨌든 전망치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통해 해당 내용을 언제든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구독이 필요하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 피크치가 내년 아니죠. 26년이죠. 26년 2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D램의 영업추이 전망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요 파란색 부분, 요 파란색 부분이 이 D램의 영업이익 전망 추이고요. 요 회색 부분, 요게 이제 HBM에 대한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딱 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만큼 삼성전자의 D램이 압도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얼추, 자, 영업이익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4분기 매출이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이 리포트에서 예상하는 거는 D램 부분에서만 영업이익을 대략 한 13조 정도 되는 것 같죠? 근데 1분기 때는 어때요? 자, 올해 1분기 예측되는 게 대략 한 18조 정도 될 걸로 보여지죠. 자, 2분기 때는 이제 20조가 넘어가죠. 자, 3분기 때도 얼추 한 21, 2조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피크를 찍는 게 일단은 3분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출, 요 1분기, 2분기, 3분기만 하더라도 대략 한 60조 정도 되죠. 근데 아까 노무라에서는 133조였나요? 자, 요 정도 지금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맞네요. 노무라는 133조.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예상 영업이익을 100조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외국계 증권사인 노무라에서는 133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대단한 건데 요것도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요걸 좀 맞춰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D램의 매출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하시는 거를 확인이 되셨을 텐데 3분기가 피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선반영이라고 판단했을 때 일단 2분기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피크일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일단은 리포터상 예상치를 가지고 제가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BM 역시도 계속해서 물량이 증가할 거예요. 이 뒤에도 27년에도 당연히 HBM은 물량이 증가할 거고, 아까 파운드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TSMC의 점유율을 얼마나 뺏어올 수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요, 삼성전자의 이제 매출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삼성전자 사업 부분별 영업이익 추이 전망을 나눠놓은 건데, 중요한 건 이 26년의 예상치를 보시게 되면, 자, 과거에 삼성전자의 매출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안 되죠.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이 DS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의 매출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일단은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되진 않았죠. 하지만 파운드리 역시도 흑자로 전환한다라면 이게 이 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다. 자,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26년 새해 선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종목. 일단은 예상 수익률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500%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거 없이 말씀드리진 않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기사예요. 연말 배당. 자, 무상증자 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무상증자 종목이 지금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요것뿐만 아니라 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현재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늘어나고 있고, 무상증자가 기본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공시만 나와도 어때요? 기본적으로 한 100%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죠. 하지만 이게 테마로 번지게 된다면 실제로 이 무상증자 테마라는 게 존재를 했고, 제가 좀 이따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테마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무상증자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테마로 갔던 대장주 HLB 바이오스텝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1등주였어요. 무상증자 테마 1등주. 그 결과 얼마나 갔죠? 1300%. 저점 대비 1300% 갔고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로만 이렇게 갔는데 요 사이에 무상증자 테마, 즉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상증자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이 무상증자를 합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기업의 유보율을 그렇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이닉스의 유보율입니다. 하이닉스의 유보율 대략 한 2000% 되는데 사실 대기업 쪽은 높진 않아요. 자, 그러면 다른 대기업 뭐가 있죠? 자, 현대차 한번 봐볼까요? 현대차의 유보율. 자, 현대차는 대략 한 7200%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높아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 어때요? 몇 프로죠? 75,000%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유보율 한 2000% 정도 안 됐죠. 2000% 좀 부족했는데 현대차의 유보율 7200%. 근데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은 75,000%. 자, 현대차랑 비교하면 대략 한 13배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요.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이 종목은 유보율이 75,000%잖아요. 75,000%. 자, 요거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 20대 1은 우습죠. 30대 1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되면 진짜 2000% 이상이 가능하죠.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자, 이 30대 1, 20대 1 할 거니까요. 2000% 예상됩니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실제로 무상증자했던 종목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요. 텔콘 RF제약이란 종목입니다. 얘 단기 330% 왔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요. 점상을 3번이나 갔어요. 근데 얘가 무상증자 얼마나 했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 하고 330% 갔다. 자, 다른 종목 온코니 테라피틱스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하고 300% 왔거든요. 근데 얘도 무상증자 많이 한 게 아니라 3대1, 3대1밖에 안 했습니다. 자,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무상증자 좀 많이 했어요. 8대1 진행했고요. 그걸로 무려 1300%. 얘는 이제 테마가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갔는데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거 이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이 정도면 우리가 등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성전자 요거 모두 매도하시고요. 진입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올해 2분기는 보셔야죠. 개인적으로는 26년 혹은 27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HBM과 파운드리 요거까지 좋아진다라면 27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만 보시면 안 되죠. 우리는 시장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상 수익률이 500%라고 하면 요 정도면 우리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소액은 한번 베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전 재산을 다 투입해보세요.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은 괜찮다.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500만원 정도 진입을 해보시면요. 예상 수익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3천만원이 가능하죠. 자, 요거 진짜로 수익 내시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가 아니라면 삼성전자 우선주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간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1년? 2년 정도? 너무 길어요. 제가 이 정도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 한번 보세요. 한번 시작이 되면은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갔어요. 6일 동안 6연상 갔죠. 충분히 시작이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가져온 종목입니다. 자, 월요일날 시작해서요. 진짜로 금요일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요거예요.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기업들, 무상증자가 지금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당연히 요런 흐름들을 이용하죠. 왜? 테마로 보내면요. 1000%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알았다라면 충분히 이 무상증자 예상 종목 베팅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신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소액만 진행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이시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죠? 점상으로 갑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진입이 될까요? 여기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신기하게 이런 구간에서는 진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그만하셔야죠. 자, 우리는 어디서 진입할 거죠? 자, 요런 구간.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요. 우리는 공시가 나왔을 때 요거 한번 대박 내보고 다시 한번 요 수익 낸 걸로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언급해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26년에 괜찮은 섹터 또 하나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엔터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중국하고요, 일본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어디로 오고 있죠? 한국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게다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중국 강국이 또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중국에서 공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사실 요거 제가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엔터주도 추적한 차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것도 한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일이에요. 자, 오늘은 정규장이 없었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돌아오는 정규장 언제죠? 1월 2일 내일입니다. 금요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실 시간이 아마 1월 1일 늦은 저녁이실 것 같아요. 시간 상관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삼성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 우리 1월 2일 금요일 정규장에는 꼭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늦어도 오후장에는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유는 다 아시죠? 현재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 나온 다음에 이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우리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빨리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번호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도 준비해 봤어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요, 요 파란색 링크 나오거든요.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됩니다. 대신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 금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장에는 늦어도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습니다. 당연히 여전히 흐름이 좋고,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좋아요. 26년 내내 좋을 건데 우리는 이 디램의 매출 추이가 일단 3분기 때부터 꺾일 수 있다. 꺾인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상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예상을 했다라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2분기 때가 최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맞춘다고 이걸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일단 데이터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데이터는 바뀌죠. 분기별로 바뀔 거요. 이번에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도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은 없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 촬영이 된다면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댓글창도 뭐라고 요청드렸죠? 자, 축제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되는 그 구간을 기대하면서 축제라고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1월 1일이에요. 자, 오늘 26년의 첫날인데 26년에는요 정말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